말 많은 세 남자와 함께하는 즐거운 독서 시간 문학 정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삼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스비입니다. 네, 오늘은 뭐 카메라 앵글이 조금 바뀌었죠. 예. 네, 우리가 계속해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회차랑 뭐 지지난 회차에는 또 저희가 뭐 진행을 다른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또 변화를 줘봤는데요. 뭐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제 원래 하던 방이 다 차가지고 저희가 밀려나는 셈인데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뭐 보시는 분들은 여기가 더 나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이제 뭐 하는 거랑 또 보시는 분이랑 또 다른 거니까. 이게 되게 방이 제일 작은데 오손도손하게 분위기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고 오히려 마주보고 있다는 게 조금은 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원래 마주보는 거 좋아하시죠? 원래 하실 때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딱 앞에 보는 것보다 방송하실 때. 아니요, 뭐 다 괜찮습니다. 상관없으신가요? 저쪽이 좀 약간 협소했어가지고 좌석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이전에 하던 곳이. 근데 이제 세 사람이 한쪽 면을 바라보고 하는 거는 그 대화 내용이 엇갈려도 약간 같은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마주보고 하는 거는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도 상당히 서로 의견이 달라 보일 수도 있다. 약간 재밌다. 시각적인 그런 관점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리액션을 잘해야겠네요. 그렇죠. 동의를 할 때는 조금 더 확실하게 동의를 하고, 의견이 갈릴 땐 삿대질도 가감 없이 들어가겠습니다. 훨씬 대화가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2012년 제3회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 할 작가는 황정은 작가님의 양산표기라는 소설입니다. 네. 일단 들어가기 전에 각자 이 소설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로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떠셨나요? 저 먼저 할까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임팩트 있는 순간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언제 터질까? 네, 뭔가가 있을 텐데 그 갈등이나 뭐 어떤 갈등의 해소 분명히 소설에서는 다 한 번 정도는 등장하는 그런 임팩트 있는 장면이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걸까? 초반에 너무 어떤 잔잔하게 지나가니까 진짜 이 주인공은 감정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너무 담담하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끝까지 임팩트는 없었나요? 조금 있었죠. 조금 있었다. 네, 그건 제일 마지막 장면? 네. 좋습니다. 혹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알아보죠. 어떠셨나요, 레노님은? 저는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뭐 계속 이것저것 뭐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나중에는 결국에 또 뭐 취업을 꿈꾸고 있고 뭔가 돈을 벌 거고 돈을 안 벌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그럴 텐데 왜 돈을 버는 것인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에 대해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시작이 뭐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뭐 내가 사고 싶은 무언가의 물건과 지구본 나의 뭐라 해야 되죠? 연인? 뭐 같이 동반자라고 해야 되나요? 녹두라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분은 뭐 장어라는 것을 뭐 먹고 싶다. 먹자라고 하는 그런 것부터 갈등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돈을 과연 어떻게 벌어갈 것인가. 그리고 솔직히 뭐 제 입장에서도 이 25,000원이라는 금액은 쉽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를 돈 주고 사본 적도 없어요. 어디 가서. 양산이요? 네, 양산. 양산. 혹시 양산을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양산 써본 적이 없죠. 우산은 사용하시죠? 네, 우산만 쓰죠. 네, 어쨌든 그 양산이란 거를 사용해본 적도 없기도 하고 이 가격에 대한 물음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흔쾌히 쓸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 적은 돈이 아니죠. 진짜. 네네. 누군가에게는 조금은 고민이 된 돈이기도 하고 10년보다 더 된 소설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으로 치면 한 3만 원이 넘어가는 우산을 그럴 거예요. 그 길에서 파는데 그걸 선뜻 사간다? 네. 뭐 약간 좀 신기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뭐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게 또 바자회였잖아요. 네. 바자회 가격에 과연 어울리는가라는 생각도 살짝 해봤거든요. 너무 비싸네. 근데 진짜. 바자회가 집에서
그냥 가지고 있던 물건 가져와서 파는 거 아니에요? 바자회는 약간 후원을 받은 물품을 팔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간 벼룩시장과는 살짝 다른 느낌? 플리마켓과는 살짝은 다른 느낌. 네. 그런 거네요. 그래서 네. 좋은데 쓰이는 거죠, 돈이. 그렇죠. 네.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네. 조금은 뭐 성격이 다른 행사도 있겠지만. 네. 네. 좋습니다. 혹시 황정은 작가님은 평소에 알고 계셨나요? 처음 뵀나요? 아니요, 뭐 제가 아는 작가가 몇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국어책, 고등학교 문학 예. 시간에 배운 그 예. 정도의 작가만 알고 있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예.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전 이 황정은 작가님을 알게 된 게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팟캐스트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었어요. 이 작가님이 이제 네. 은근히 이제 뭐 창비 라디오라든지 여러 팟캐스트를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거를 좋아해서 거의 1회부터 끝까지 다 들었던 그런 팟캐스트인데 네네. 그 이분이 전 소설가인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들으면서 진행을 굉장히 잘하셨나 보네요. 말씀을 되게 어떤 스타일이면 조곤조곤하게 하시는데 말씀도 되게 천천히 하시고 근데 이 감수성이랄까 이런 게 되게 뛰어나세요. 그 진행을 할 때 보면 예. 네. 자기의 감수성도 되게 예민하시고 네. 남의 그런 그 생각이나 느낌을 이렇게 포착한다 그럴까? 이런 캐치하시는 능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나중에 저런 여자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예. 그래서 황정은 작가님 나름 팬입니다. 한참 누나인데. 예. 나이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연륜에서 나오는 공감 능력이 아닐까.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소설가들은 또 그런 게 뛰어나야 되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그런 멋진 남자친구가 되시겠군요. 또 소설가가 꿈이시기도 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좋은데요. 일단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황정은 작가님 그래서 단편 소설집을 제가 하나 읽어봤어요.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한번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정말 전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91쪽 양산 표기라는 제목인데 네. 이 제목부터가 특이해요. 왜 양산 보통 다른 사람이 지으면 양산이라 그럴 것 같은데 양산 표기라고 지었단 말이죠. 네. 왜 이렇게 했을까? 요거를 좀 머금으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양산을 편다 이런 건데. 네. 자, 첫 문장이 이런 겁니다. 네.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다. 이거 대단하지 않나요, 이 문장? 왜 대단할까요?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작가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네. 너무 이거 지나치게 너무 좋죠. 제가 콩깍지가 씌인 거 그런 느낌인데 지금. 편향적인가요, 제가? 아니요 편향적이 아니라 제목도 양산 표기 너무 마음에 들어. 양산이 아니라 양산 표기. 근거를 확실하게 대시면 네.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면접관의 입장으로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이 문장에 도대체 어떤 위력이 있는지. 자,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황 작가님은 네. 재밌는 게요.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다. 요게 한 문단의 역할을 해요. 한 문장이 한 문단이에요. 그 다음에 띄었죠. 네. 엔터를 쳤어요. 그 다음에 하루 일정으로 막 해서 쫙 나와요. 요게 또 한 문단, 이렇게 문단의 덩어리가 이게 좀 차이가 나죠. 보통의 작가들을 보면은 문단 덩어리가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요. 뭐 안 그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특히 이 황 작가님은 가만히 읽다 보면 한 줄로 한 문단을 대체하는 그런 구절들이 꽤 되거든요. 이 소설만 봤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깜짝이야 나오죠. 이런 부분이 저는 이 솔직히 줄 나눔을 어떨 때 하냐면요. 뭐 작가마다 의도가 다르겠지만 어떤 임팩트를 줄 때 특히나 황 작가님은 이 문장 자체를 독자들한테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한 것 같아요. 맥락상 보면은 네.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다. 이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의미 덩어리. 그렇죠. 예, 덩어리고 그 다음에 띄워줘야 돼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인데 하루 일정으로 열리는 바자회에서 양산을 팔 것이다. 근데 녹두에게는 비밀이다. 근데 하면서 우리는 얼마 전에 다퉜다. 장어 때문이었다. 장어의 얘기가 나와요. 네. 녹두, 장어. 녹두가 장어를 좋아하는 이유는 특별한 소스와 수초를 사용해서 쫄깃하고도 담백하게 장어를 구워주는 집이 있다며 하면서 가격은 3만 원. 돈이 어디 있어? 하면서 깡통 나오죠. 네. 요게 이제 이 문단의 주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뭐 전체죠. 네. 예. 네. 그 다음에 돈을 쓰자고 졸랐다. 그 다음에 깜짝이야. 네.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느껴지십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쓰자고 졸랐다. 네. 근데 깜짝이야. 자기가 놀란 거죠. 이 소설의 화자는 녹두의 남자친구인데 이 자기가 서술하면서 깜짝이야. 그 돈에 관해서라면 나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 이게 다 띄어쓰기였죠. 한 줄마다. 네. 그리고 전부터 지구본을 하나 가지고 싶었다. 요 문단도 상당히 긴데 꽤 길죠. 네. 앞에 이제 한 줄씩 띄워놓은 거 치고는 네. 네, 뒤에가 좀 길죠. 이 문단의 역할은 지구본 얘기를 쫙 해요. 네. 자, 이 그렇습니다. 앞에 이제 녹두 장어 문단이 한 덩어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자기 지구본 얘기를 또 한 덩어리로 가요. 네. 그럼 쭉 가다가 지구본 얘기 끝에 그런데 장어라. 네. 이 문장이 중요한 거죠. 이게 독자들한테 뭔가 임팩트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장어와 지구본을 비교하면 아까웠다 하면서 그 나름의 이제 맥락을 막 서술을 해요. 판단은 빠르게 유물적으로 맞췄다. 제정신이냐고 물었다. 그다음에 띄죠. 근데 우리 형편에 말이지 하고 또 띄어요. 생각보다 무뚝뚝하게 말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대꾸가 없었다. 뒤를 돌아보니 녹두가 입을 꼭 다물고 눈물이 맺힌 모습으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 네. 좀 먹자고 했을 뿐인데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 연기 들어가는 건가요? 나름의 연기인데. 갑자기 연기가 훅 들어가가지고 깜짝 놀랐네. 예, 네. 그래서 뭘 제정신이냐며 이런 식으로 네, 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이 나름의 이 띄어쓰기가 네. 예술이다. 뭔가 이 느낌을 아신다. 뭔가 그냥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말하는 느낌으로 쓸 때는 하나 띈 거고 대화체 쌍따옴표 들어가는 쌍따옴표를 쓰지 않았을 뿐이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맞는 말이에요. 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저, 근데 제일 처음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다 말고는 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거는 분명한 장점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작가로서의 능력을 이런 식의 문단으로 나눠서 보여줬다라기보다는 조금 독자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아주 정통 현대문학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한 90년대 정도 출판된 단편 소설들 보면 문단이 다 두꺼워요. 그리고 그냥 그런 두꺼운 문단들이 계속 연속해서 나와요. 네. 읽기 힘들죠. 네, 일단 네. 가독성이 떨어지죠 한마디로.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배려를 했다고 봐요. 눈이 일단 편하고 맞아요. 임팩트 있는 문장이 뭔지 구별을 해줘요. 네, 확실히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뒤쪽에 가면은 네. 그 시위의 함성과 이 여기서의 네. 주인공이 네. 말하는 말이 섞여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 재밌어요. 그거를 일부러 섞이게끔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그 화자마다 쌍따옴표를 안 붙인 거라는 생각도 했고 좀 더 섞이게끔 하기 위한 장치 좋네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가 하나 포인트고 또 하나 포인트를 잡은 게요. 가만히 읽어보면요. 네. 이 소설은 그러니까 녹두가 장어를 먹고 싶은 이유가 이거예요. 특별한 소스와 수치를 사용해서 쫄깃하고도 담백하게 장어를 구워주는 집이 있다며 졸랐어요. 네. 요게 이유고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 이 주인공이 지구본을 사고 싶은 이유는 이겁니다. 내 눈엔 그게 무척 아름다워 보였고 그 아름다운 것이 내게 무척 필요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처음에 발단이 녹두는 장어 먹고 싶은데 이 주인공은 지구본을 사고 싶은 거죠. 네. 서로 이게 대치가 되는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냐? 깡통에 모아둔 그 돈으로 살 수가 있다. 근데 서로 이제 이게 좀 장어와 지구본을 비교하면 아까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정신이냐고 묻고 막 녹두를 이제 이 남자친구가 막 우리 형편에 말이지 하니까 녹두가 이제 눈물을 글썽이면서 좀 먹자고 했을 뿐인데 뭘 그렇게까지 얘기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남녀 구분을 좀 해주세요. 그래요? 녹두는 지금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녹두가 여자인가요? 본인이 생각하실 때 어떤 것 같아요?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고 왜냐면 네. 이 화자는 뒤에 보면은 그 누이 얘기도 하고 네. 곰 누이가 이 화자를 보고 곰 같은 뭐 이렇게 모습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남자라고 봅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다르게 보일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저는 녹두가 이제 여자친구 네. 네. 그런 느낌으로 봤고요. 그렇죠. 혹시 이 장어라는 거 메뉴를 먹고 싶다고 말했을 때 혹시 숨은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아 이게요. 네. 저는 그게 말하고 싶은 게 네. 이게 재밌는 게 보통 이제 제가 만약에 소설을 쓴다 그러면 네. 장어를 먹고 싶은 그 숨은 이유를 쓸 것 같아요. 근데 황정은 작가님이 가만히 읽어보면 외적인 이유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써놨어요. 이게 서술을 보면은 이게 정작 그 화자와 녹두의 그 녹두가 왜 장어를 먹고 싶은지 이건 뭐 쫄깃하고 담백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이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렇죠. 내면적인 자기의 그 뭔가 숨은 의도가 안 드러나요. 녹두가 말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왜 이렇게 썼을까? 숨은 의도가 있는 걸까 혹시? 저 같으면은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으면 그냥 녹두는 네.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어를 먹고 싶었다. 그냥 다 투명하게 드러나게 쓸 것 같은데 일부러 감추신 건지 아니면 이 녹두와의 거리를 생각해서 좀 객관적으로 서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지 궁금하긴 해요. 예. 지구본도 그렇고. 예. 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두 분에게 예. 예, 같은 가격이다라고 상정을 하고 예. 장어를 함께 먹는 것, 지구본을 사는 것, 내가 꿈꿔왔던 지구본을 사는 것,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이게요. 가만히 네. 보면은 네. 장어는 둘이 같이 먹어요. 네. 녹두는 나름 남자친구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데 배려한 거죠? 둘이 같이 먹잖아요. 아 근데 남자친구를 안 좋아할 수 있다 장어를. 그렇죠. 그런가? 근데 장어가 네. 이게 더 정력에 좋은 그런 스태미나 음식이죠. 스테미나 음식인데. 스태미나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네. 스물 의도가 아무튼 그렇게 좀 추측을 했었고 근데 이 지구본 같은 경우에는 네. 녹두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지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는 자기 그냥 취미생활 하겠다고 장어 그건 뭐 이거 비교가 돼? 지구본하고 비교하면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남자친구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고 녹두는 되게 배려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나름 추측했죠. 저는 그 장어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고기였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전복? 예, 전복일 수도 네. 있고, 그냥 아유, 막. 어떤 내 여자친구 혹은 아내가 뭐 어떤 비싼 거 평소에 먹기 힘든 무언가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네. 그것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 이 상황이 이 소설에 필요했기 때문에 장어는 그냥 필연적으로 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네요. 뭐 또 이건 작가마다 성향이 다르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편하게 생각하면 그랬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여기서 지구본의 의미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장어가 그렇게 단순하게 배치된 소재라면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지구본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일단 가난해요. 네. 사정 자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지구본의 의미는 여행을 갈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이게 상상으로나마 이 지구본을 보면서 자기의 여행 욕구랄까 그런 걸 충족시키는 매개체다. 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꿈을 꿀만 해요. 지구본. 네. 난 이것만 보고 뭐 여행을 내가 여기도 실제 나오는 게 뉴질랜드라거나 벨라루스 같은 나라들이 어디쯤인지 궁금할 때 짚어볼 수도 있으니 보람도 있다. 부자면 그냥 가면 돼요 거기 여행을. 네. 근데 그냥 여기 뉴질랜드 있네 요러고 마는 거죠. 그런 자기 만족. 맞아요. 너무 불쌍해요 이게 맞아요. 보면. 저는 사실 이번 추석 때 장어를 먹었거든요. 어. 그래서 어떤 장어였나요? 소금구이? 양념?
그렇죠. 소 한 마리는 소금 한 마리는 양. 꼬리는 아버님께 양보하셨고. 그래서 저는 그다지 지금 장어가 등장해도 그렇게 네. 감흥은 없고 감흥이 없다. 네. 지구본은 네. 저도 같은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어. 네. 그러니까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 주인공이 지금 그러니까 녹두는 여자친구, 그 다음에 네. 자신은 이제 그 남자친구 이런 상황인데 네. 본인이 지구본을 사고 싶다고 이렇게 밝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헷갈렸어요. 네. 조금 더 녹두가 저는 남자친구가 아닌가 하고 잠깐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여자친구고 네. 내가 아내고. 어떤 부분을 보고 그렇게 느끼셨죠? 사실 네. 이 더 넓은 세상에 대한 욕구 이런 게 해외 여행에 대한 욕구 이런 게 여자분들이 더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진짜. 네. 그 남자가 또 장어 먹고 싶다는 얘기가 좀 말이 되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30대 초반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 평균적으로 여자분들이 더 많은 나라, 더 멀리 나가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그러긴 한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네. 봤을 때도 네. 뭐 굳이 30대까지 안 가도 20대도.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제 선입견이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선입견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의 경험.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거꾸로 봤어요. 성별을. 네. 좋습니다. 계속 나와볼게요. 음. 그 뒤로 더는 말 나누지 않고 밤엔 등을 돌리고 누웠다. 그게 전부였으니 다퉜다기보다는 다쳤다고 해야 하나? 감정이랄까 자존심이랄까 어딘가 손쓰기 어려운 심층적인 부분을 말도 없는 사람을 등으로 의식하며 깡통의 윤곽을 바라보았다. 이거 좀 아래쪽에 보면 이 깡통은 그냥 불편한 물건이 되고 말았어요. 둘 다 돈도 못 쓰고 있고 지구본에 관한 의혹도 시들었고 서로 속이상이 며칠 미묘해졌죠. 오전 93쪽의 아래 먼저 문단이 크게 나눔이 되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일하고 일당은 5만 원. 이게 한 줄이에요. 근데 7시간 일하고 일당 5만 원이면 지금 최저시급도 안 되는 그런 수당을 받는 거죠, 당시에. 뭐 그죠? 지금 시세로 보면 네. 그때 시세면은 아마 최저보다 높지 않았을까. 미세하게 높았을 거예요.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때쯤이면 최저가 5천 원 조금 안 됐을걸요? 10년 5천 원쯤? 네. 맞네요. 그 사촌 누이가 부른 거죠. 근데 저는 특이한 게 전 사촌 누나라고 썼을 것 같은데 사촌 누이라고 써요. 누이라는 단어를 요즘 쓰나요? 모르겠네요. 뭐 어르신들은 뭐 종종 쓰시곤 하죠. 네. 황정은 작가님이 76년생이라 누나가 아니라 그럼 누이라고 쓴 것도 보면 네. 남자는 분명 누나라고 하거든요. 그럼 여자가 아니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누이라는 말을 종종 쓰시고. 이것도 모르겠네요. 네. 그냥 뭐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요. 단어 선택은. 네. 좋습니다. 그래서 누이가 얘기를 하죠. 초보자도 할 수 있다. 별일 아니다. 뭐 반나절 일해서 5만 원이면 나쁘지 않잖아. 라고 누이가 말했다. 나쁘지 않았다. 이런 문장 좋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줄나눔이 갑니다. 좋아. 녹두에게 장어를 사 먹이자. 전 이 문장이 감동이었어요. 녹두에게 장어를 사 먹이자. 이 남자친구의 마음이 느껴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단들이 꽤 길이가 길어요. 94쪽에 쫙 있고 95쪽에 쫙 있는데요. 네. 94쪽의 그 거대한 그 문단 덩어리들은 이건 뭔 내용이냐면 그 바자회에 가는 길 가가지고 막 떠들썩한 그 막 모습들을 묘사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바라본 그대로 묘사가 들어가죠. 그리고 95쪽에는 네. 그 전에 네. 제가 살짝 좋습니다. 하나 약간 짚고 넘어가 싶은 부분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좋아 녹두에게 장어를 사 먹이자라고 본인이 혼자 이제 다짐하는 이 돈을 벌러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고서 조금은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갔다 올게 라고 말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보통의
보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 주변의 경험을 봤을 때는 뭔가 이제 남자친구들이 뭔가 그런 사건이 벌어지거나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커요. 항상 보면은. 와 디테일하다. 맞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맞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런 경우들을 조금은 더 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뒤에 가서도 말 안 하죠. 들킬 만한 부분이 나오긴 하죠. 잠꼬대를 막 하면서 나오긴 하는데 안 들킬 수 있다면은 말 안 하는 것도 뭐 자유인데 굳이 말 안 할 건 아니잖아요. 뭔가를 할 때 좀 말을 잘 하고 항상 다녔으면은 조금은 이 사회의 분란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저는 그 감수성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옛날 그 아무래도 황정은 작가님이 이 세대가 그 윗세대가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좀 과묵하고 이런 걸 말 안 하는 걸 좀 뭔가 좀 좋게 보는, 멋있게 보는, 이 괜히 그런까지 말해야 되냐, 뭐 이런 그 좀 분위기가 있지 않나. 근데 요즘에도 많이 그러지 않나요? 네. 그럼 저는 말하는 약간 게 결과 중심적인 사고라고 해야 되나요? 남자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다 말할 것 같아요. 어떤 거든 이런 것들은. 사실 저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막상 이런 상황이 오면은 말 안 하고 그냥 할 것 같긴 해요. 결과로 보여주고 싶은. 내가 이런 걸 이렇게 해냈어.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이제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싶다 이런 거죠. 아니 결과가 앞서고 싶다. 결과를 보여주고 싶다. 근데 결과가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을 미리 말하는 것보다. 여기서는 말을 먼저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요. 그러긴 했죠. 살짝 다투기도 했고. 네, 왜냐하면은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게 안 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말에 상대방이 실망했다는 그것을 눈으로 봤는데 여기서 말만 갑자기 이제 사주겠다고 하면은 좀 그렇죠. 내 행동도 가벼워 보이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구차하게 말로 설명하느니 내가 빨리 돈을 벌어와가지고 바로 사주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네. 약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사촌 누이가 이렇게 연락이 와서 갔다 오면 5만 원이 생기니 이걸로 너를 사줄게 라고 말하고 가는 것보다 갔다 와서 그냥 돈 생겼어 먹으러 가자 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약간 머릿속으로 이상적으로는 굉장히 그런 걸 다 말하고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지만.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한번 또 그리고 94쪽에 보면요. 이 그 양산과 스카프의 소유주가 나오는데 이 소유주가 배 부분이 팽팽하게 늘어난 폴로 셔츠를 입고 반바지에 샌들을 신은 남자인데 이런 문단이 나와요. 그 주인공이 정보가 있어야 손님들에게 설명하고 팔 수 있을 것 아닌가. 내 말을 듣고 그가 쾌활하게 대답했다. 그냥 팔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팔면 된다니까. 그리고 양산과 스카프의 소유주가 그냥 하며 쾌활하게 가버린 뒤 사촌 누이는 양산 하나를 양산 더미 곁에 샘플로 펼쳐두었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전 이것도 이제 소유주 어떻게 보면 주인 물건 주인 그렇죠. 주인의 그 마인드를 잘 요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두 가지를 생각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 간단한 거예요. 이 당시에 그 굉장히 빅포니가 달린 폴로 셔츠가 굉장히 유행했던 때였던 게 살짝 생각났었고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세상 살면서 이유가 없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없다. 어떻게 그냥 팔면 되는 거고 이게 뭐 굳이 내가 노력을 해서 안 될 때도 있는 거고 노력도 안 했는데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소유주는 그런 걸 많이 봐왔던 거잖아요. 그냥 이 바자회에서 놓고 팔기만 하면 팔리는 곳이야. 그냥 팔면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뭔가를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힘을 빼고 편안하게 하는 게 더 잘 될 때 근데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은 오히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이유를 찾고 싶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렇게 크고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경험이 굉장히 뭐 한두 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이유를 찾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그냥이라는 단어? 저는 좀 다르게 본 게
저 다르게 봤어요. 네, 그냥 여기서 이 남자는 소유주라고 나오긴 하지만 어디서 물건을 자기도 모르는 물건을 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어차피 아는 바가 없고 던져놓고 간 거지. 대충 팔아라.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 뭐 채무 상환 대신 물건으로 받아온다던가. 아 많죠 그런 경우. 네, 공장끼리는 이런 게 흔하고 흔하죠. 다 잡상에는 이 중간에서 이제 그런 걸 가져오는 거라 저는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요. 그냥 팔래요. 그냥.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이 주인공은 네. 책임감이 엄청난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보통 이제 알바라고 그러면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 편의점 해서 알지만. 근데 이 친구는 시간 때우고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보가 있어야 손님들에게 설명하고 팔 수 있을 것 아닌가. 저는 오히려 오지랖이 넓다라고 봤습니다. 그냥 팔려고 했으면 그냥 팔면 되지. 뭘 또 막 그렇게 생각을 하나. 그래도 이 친구는 나름의 멘트까지 자기가 개발해서 그 멘트를 막 치죠. 나중에. 전 대단한 부지런한 친구다. 오히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소설적인 측면에서 네. 우리 독자 입장에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설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가 주인공에게 좀 독자의 입장에서요. 네, 이입을 하고 주인공이 이 정도까지 열심을 내니까 그 사람의 노동이 정당화되는 거죠. 만약에 이 주인공이 뭐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사람으로 나왔다고 쳐봐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서술 자체가 그러니까 이 주인공 우리가 응원할 수도 없고 몰입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노동이 정당화되지도 않을 뿐더러 나중에 우리가 다 읽고 났을 때 5만 원밖에 못 받았어? 이런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저 고생을 하면서 비까지 맞아가면서 그랬는데 이런 감정이 들기 위해서는 이런 좀 서사를 쌓아가는 거 여기 되게 좋았다고 봐요. 우리가 좀 정당한 사람을 응원하게 되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응원하게 되지 이렇게까지 안 하면은 응원 안 하게 되는. 근데 저는 일부 공감하는 게 있는데 네. 또 의견이 다른 게 있어요. 그거랑. 그러니까 이걸 주인공에 대한 설정 같아요. 근데 이 작가님은 주인공을 응원하라는 의도에서 그렇게 설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여기서 그러니까 약간 바보처럼 유일하게 자기 역할이 뭔지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려는 사람이. 이 바자회에서 유일하게. 네. 그러니까 이 바자회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지금 공익 목적으로 좋은 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구제받아야 될 경제적으로 구제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가난한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이 와서 돈을 벌려고 일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있는 시위하고 있죠. 구청장이 와서 또 악수하고 서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고 와서 악수를 하고 물건을 팔고 풍자하는 건가요? 네, 각자 겉에서 보이는 거랑 다 다른 생각, 다른 목적으로. 그럼 이게 그러면 이게 하나의 거대한 블랙 코미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풍자하는. 네. 근데 그렇게 풍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 아니에요? 너무 흔한 일? 그래서 행사를 위한 행사? 이 작가님이 그냥 약간 성실하고 정직한 이 바보 주인공을 좀 슬프게 표현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 주인공은 자기 여자친구한테 장어를 사주겠다는 그냥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여기서 자기 본분을 혼자만 다 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게 제가 한 3번을 읽었는데요. 네. 이 재밌는 게 이 말투가 소설을 읽다 보면 말투가 떠오르는데 이 말투는 딱 6시 내 고향 말투.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이런 6시 내 고향이 그 특유의 그 아저씨 그 아나운서의 그 구수한 입담으로 막 이렇게 되잖아요. 양산이며 옷그릇이며 속옷이며 생활용품이며 물건을 잔뜩 담은 박스들이 천막 안쪽에 어지럽게 쌓여 있었고 바자회에 동원된 사람들이 박스 사이를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6시 내 고향보다는 VJ 특공대의 말투고. 제가 잘못 얘기했다. VJ 특공대 말투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재생이 됐어요. 그랬군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말투에 평소에 그걸 많이 시청하신 거 아닌가요? 아닌가? 그 말투 안 어울리나요?
실제 이 화자가 그런 말투로 말했을 것 같지 않나요? 나만 그랬나? 저는 딱히 전혀 공감. 네. 어쨌든 저는 그랬다. 네. 뭐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한 문단이 그렇게 갔고 또 한 문단은 네. 95쪽엔 양산에 대한 디테일한 서사가 나와요. 맞습니다. 정말 디테일해요. 양산과 스카프의 소유자들이 같고 그다음에 나는 그걸 집어서 라벨을 살펴보는데 라벨을 뒤집어 보니 37,000원이라고 적힌 가격에 25,000원 가격표가 덧붙어 있었다. 쫙쫙 나오고 맨 아래쪽에 보면 펼칠 때는 편해도 접을 때가 쉽지 않았다. 이렇게 애를 먹이는 양산이라면 누구라도 구매를 망설일 듯했다. 제대로 시범을 보이려고 연습했다. 펼칠 때는 이렇게 팟, 접을 때는 이렇게 착, 팟, 착착착. 펼치고 접고, 포인트는 콤팩트. 콤팩트한 사이즈와 양산호삼 겸용, 자동, 할인을 강조하자. 이게 자기가 다 일일이 해보면서 이 코멘트를 자기가 짠 거예요. 정말 성실한 친구다. 진짜 바보같이 성실한 친구라고 생각해요. 착하고 일을 열심히 한 거죠. 근데 이 문장이 저는 성실한 알바생의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지 않았나. 네. 약간 요즘에 그런 알바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예전과 많이 달라졌잖아요. 사회상이 많이 변하면서 많이 달라졌잖아요. 알바몬 광고에도 그런 문구가 나오잖아요. 뭐 받은 만큼 일하자 막 이런 거에 나오는 것처럼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오히려 약간 지금의 시선으로 보면은 쟤는 왜 시키지도 않은 일을 저렇게 하고 있어? 라는 느낌? 그렇게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볼 수도 호구, 있구나. 그렇게 이런 볼 수 느낌? 맞네. 네. 왜 저렇게까지 사서 고생할까? 약간 요즘의 젊은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약간 알바를 대하는 바뀐 시선으로 보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오호.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96쪽에 이제 첫 문단이 이렇게 나오죠. 5단접이 양산 우산 겸용입니다. 30% 할인된 가격 25,000원. 이런 식으로 인토네이션이 들어가시는데 이게 약간 VJ 특공대 인토네이션이 살짝 들어가는데 머릿속에로 재생이 돼서 네네네. 뭐 이런 식의 좋습니다. 재밌어요. 그 멘트가 중간중간 들어가요. 네네. 이 사람이 그 화자가 얼마나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이런 멘트들로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좋았고 중간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곰 같은 것이 곰 같은 표정으로 버티고 있으니 들던 사람도 나겠다며 누이에게 등짝을 얻어맞은 뒤로는 샘플 양산을 머리 위로 받쳐들고 천막 곁에 서 있었다. 누군가 지나가면 가급적 정중하게 양산을 들어 보이며 로베르타 디 까메르노 양산우산 겸용입니다 라고 말했다. 날이 맑았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네. 양산 이 이름도 이탈리아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재밌지 않나요? 로베르타 디 까메르노. 네. 아무튼 네. 그게 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또 문제의 문장인데 바로 다음 문단이 날이 맑았다. 횡단보도 줄무늬 위로 구름 그림자가 10개 흐르는 것을 양산을 쓰고 바라보았다. 오후가 되면 무더울 것 같았다. 두고 봐라는 느낌으로 거듭거듭 맑아지고 있었다. 이게 화자의 시선이 자꾸 이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바자회의 분주한 모습을 보다가 근데 이 화자는요 재밌는 게 저 같으면은 이게 시야가 넓지가 않아요. 그냥 뭐 땅바닥 쳐다보고 있거나 뭐 그냥 양산이 있으면 양산 뭐 이러고 있을 텐데 이 화자의 시선이 정말 디테일해요. 이게 진짜 화자가 쓴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화자의 일기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디테일하거든요. 양산을 이렇게 접고 펴는 동작 뜻밖의 뭐 기운차서 놀랐다 뭐 근데 이걸 자꾸 시선이 이동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주변도 다 둘러봐요 이 사람이. 네. 날이 맑네. 횡단보도의 줄무늬 위로 구름 그림자가 10개 흐르는 것을 양산을 쓰고 바라봐요. 그러다가 구청 건물도 또 보죠. 이 사람은 시각이 자꾸 이동을 하는데 실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뭐랄까 주변 사물을 되게 디테일하게 관찰하는 관찰력이 좋은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읽으면서. 네네. 놀랍더라고요. 이건 뭐 이제 소설가의 시선의 이동일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기도 해요. 뭐 이제
전략적으로 쓴 거죠. 요 문단에서 이걸 강조하고. 약간 이런 디테일한 표현들. 네. 그러니까 시선의 이동 이런 것들. 시선이 시원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았고. 네.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 30% 할인된 가격 25,000원. 그 다음 문단이 점심은 중식으로 결정되었다. 이게요. 네. 놀라운 게 네. 아니 보통 이게 양산을 팔다가 갑자기 점심은 중식으로 결정되었다. 문단 나눔하면서 이 건너뛴 거죠. 중간에 이제 맥락들이 다 생략이 됐어요. 생략된 맥락이 어떤 게 있나요? 그건 뭐 저도 모르죠. 어쨌든 문단이 깔끔하게 뛰어넘는다. 과감하게 쳐낼 거 쳐내고 깔끔하게 서술이 진행된다. 바로 중식으로 가버려요 그냥. 이런 거 너무 좋았고. 네. 점심값이 따로 제공되지 않아 일당에서 공제될 예정이었다. 이거 식대도 주지 않고. 그래서 네. 열량은 높고 값은 싼 음식을 고민하다가 짜장면으로 결정했다. 이 이유도 놀라워요. 열량이 높고 값은 싼 음식을 고민했대요. 짜장면 짬뽕하며 주문이 이어졌다. 철가방 하나는 뒷좌석에 얹고 나머지 하나는 손에 든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다. 요런 디테일. 그리고 기왕 먹는 거 한자리에 모여 먹자고 소곡 공장 사장이 제안했다. 싫다며 손을 젓는 2명을 제외하고 어색하게 모여 앉아 먹기 시작했다. 요런 그 문장 하나하나가 전 되게 디테일하게 잘 써졌다고 생각해요. 실제와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좋았고요. 네. 그리고 한 분이 이제 물어보죠. 학생 성씨가 뭔가? 김씨요. 김씨 학생은 원래 이런 일 하러 다니나? 이렇게 대화가 쫙 갑니다. 네. 여기서 근데 유일하게 이 소설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은 녹두예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름이 다 없어요. 누이 뭐 이렇게 하고. 녹두가 저 이게 사람 이름 치곤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흔한 이름은 아니죠. 애칭일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애칭이라 하면 저는 이게 애한테 붙인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예전에는. 그러니까 느낌상 그 녹두가 되게 더 어려 보이고 뭔가 먹을 걸 사달라고 하는, 그러니까 경제 주체가 아니잖아요. 내가 경제 주체고 녹두는 집에 약간 먹을 걸 사달라고 하는 존재니까. 또 누워 있어요 계속. 저는 그래서 계속 헷갈렸어요. 이 둘의 관계가 부녀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모자인가? 그래서 나중에 오빠와 동생? 네, 오빠와 동생인가? 그러니까 소년 가장 주인공은 막 계속 그게 헷갈렸어요. 나중에 이제 지나고 보니까 연인이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일부러 헷갈리게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하게 상상해봐라. 그럴 수도 있고. 김씨 학생 뭐 이렇게 나오고. 네. 그래서 이 학생은 뭐 기계 똥꼬 쑤시는 일을 하죠. 엔지니어인데요. 기계 고쳐요. 그리고 98쪽에 가면 아이코 반갑네. 우리 아들이 공대 다녀. 우리 아들 곧 졸업인데 취직이 되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야. 아줌마들 꼭 만나면 이런 얘기 하십니다. 공대 다닌다 그러면 자기 아들 공대 다닌다고 하죠.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다 자녀 걱정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리얼했고. 근데 걱정이시겠어요 라고 말하려는데 위쪽에서 투둑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먹던 것을 멈추고 천막을 올려다보았다. 후둑 투둑 하며 굵은 실밥이 터지는 듯한 소리가 이어졌다. 어머 비. 사촌 누이가 그릇을 쥐고 벌떡 일어서자마자 후두두두 쏟아지기 시작했다. 앞이 불투명하게 보일 정도로 굵고 조밀하고 세찬비였다. 자, 여기서 비의 역할이 뭘까요? 이 소설에서 자꾸 비가 와요. 요 때도 비, 여러 번 오죠. 예, 요 때도 비 와가지고 밥 먹는데 갑자기 비 와서 이게 밥 먹는 자리가 파하고, 네. 뒤에도 또 갑자기 비가 와서 그 순간에 이렇게 팍 쳐가지고 흐트러 놓는단 말이에요. 이 비의 역할이 뭘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비가 그렇죠. 왜 내릴까? 의미 없이 비를 내리게 하진 않았겠죠. 네, 왜 내릴까? 전 나름 이유로 추측해 본 게 주인공을 더 처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노동자들을 자기가 비에 젖어가지고 막 땀에 범벅이 된 그 옷과 피부 이런 걸 나중에 강조하기도 하잖아요. 확실히 저는 이 소설 자체가 주제가 뭐냐면 노동자를 위로하는
노동 소설이다. 이건요. 아르바이트 이게 노동의 이 힘듦, 노동의 이 처량함,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도 나름 노동자들이에요. 이거는 노동자들을 위로하는 소설인데 그 황정은 작가님은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 노동자들을 위로하는 소설인가요? 네, 이 소설은 노동자를 위로하는 소설이에요. 네, 뭐 제 생각으로는 어때요? 노동자들을 위로하려고 이런 소설을 썼다면은 실패했다. 그건 굉장히 노동 강도가 높지 않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임금을 쳐주는 곳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노동자를 위로하겠다. 이거는 잘못 써졌다. 만약에 그거라면 아무튼 네. 뭐 의도가 그거였다면 질문이 두 개일 수도 있는데 비가 내리는 이유, 비의 이유와 이 소설에 쓰인 숨은 의도, 목적 이 뭘까? 이 주제가 뭘까? 이런 건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는 왜 올까요? 저는 그냥 장면 전환이라고 봐요. 자연스럽게 이 길 건너편에 이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기 위한 네, 그냥 장면 전환을 위한 하나의 장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먹다 놓아둔 그릇으로 빗물이 들이쳤다. 이 사람들은 조금 먹다가 못 먹은 거예요, 결국 비 때문에. 다시 이제 일하러 간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이제 천막 막 치느라고 막 이쪽 저쪽으로 뛰며 양산과 스카프로 옮겼다. 이런 문장이 몇 번 나와요. 비 올 때마다 옮기고 다시 옮기고 얼마나 귀찮아요. 귀찮죠. 네. 이 노동의 처량함, 이 노동자들을 위로하는 노동이 이렇게 힘들다. 비 와가지고 이게 밥도 못 먹고 일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거를 강조한 이 장정 작가님. 이게 저희에게 그 주제를 강요시키지 마세요. 잠깐 이게 저한테는 일단 그렇게 와닿지가 않고 네, 저는 그랬다.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전혀. 네. 오늘 망한 건가? 자,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재밌네. 그러니까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비의 의미가 어떤 실현의 의미 이런 것까지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아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과정이 짧고 짧다. 그냥 노점 그러니까 이 바자회도 결국 노점 스타일로 지금 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점 스타일로 뭔가를 장사하다 보면 흔히 겪는 이벤트 중에 하나예요. 비가 오면은 이걸 다시 물건을 들여놨다가 비 안 맞게 다시 또 꺼내놨다가 그냥 정신 없는 거죠. 네, 그냥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냥 잠깐 등장한 소재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그런 거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 숨은 의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던 거는 이 마무리가 될 때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끝까지 보고. 네. 자, 비 그친 것을 확인하고 판매대를 본래 형태로 복구했다 해서 쭉 나오고, 그리고 요 99쪽 아래 보면 사촌 노인은 양산을 구경하는 손님들에게 양산 가격이 이만하면 싸지 않느냐고 진지하게 묻고 있었다. 싸긴 싸지 하며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다가 결국은 집어갔다. 반시간 만에 양산 8개를 더 팔았다. 스카프는 전혀 팔리지 않았는데 사촌 누이가 하나를 집어 포장을 북 뜯고 목에 두른 뒤로는 하나씩 팔렸다. 나는 감탄하며 누이를 지켜보았다. 누이는 이런 기술을 대체 어디서 배웠을까? 이 누이는 뭔가 이런 일을 많이 해본 경력자 같기도 하고 판매하는 센스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팔릴지 사람들이 이걸 사갈지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전 이런 능숙한 사람들 보면 존경스럽더라고요. 네. 혹시 이런 호객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편의점은 뭔가 밖에 나가서 이런 걸 사세요, 이런 걸 보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혹시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그런 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두 분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사님도 없었나요 혹시? 이런 뭔가 판매를 해야 되는 일을 해보는 저는 사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실 영업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네. 딱 한 번 이제 잡지를 파는 그러니까 제가 그 잡지의 어떤 아티클도 쓰면서 네네. 그것을 이제 그 아티클의 어떤 주인공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기업 CEO라던가 그러면은 이제 그 CEO는 자기가 아티클에 등장한 이제 주인공이니까 네. 이걸 홍보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잡지를 파는 일을 해봤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힘들죠. 예. 사람들한테 뭔가 판다는 게. 그렇죠. 예.
그때 혹시 뭐 어떤 노하우라도 있으셨나요? 아니요, 못 팔아서 그만뒀습니다.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되게 귀찮아하죠. 사라 그러면. 그렇죠. 진짜 네. 저도 귀찮아하긴 해요. 솔직히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네, 관심이 없어요. 이제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네. 필요한 것을 그때 인터넷에서 사고 맞아, 요즘엔 그렇지. 뭐. 그 외에는 길 가다가 산다. 노인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겠네요. 그냥 또 그런 걸 익숙하셔가지고 사는 경향이 있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진짜 그런 거는 안 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저거 사봤자 뭐 쓸 데도 없을 것 같고. 예. 저도 뭐 의류 말고는 그냥 길 가다가 산 적 이런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요즘 네. 또 코로나 시대라. 백조에 보면 전 이게 또 핵심이라 보는데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길 건너편을 바라보았다. 어느 틈엔가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머리에 띠를 두른 사람, 노란색으로 투쟁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사람, 확성기를 든 사람들이 구청 주변에 보드를 늘어놓고 분주하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게 노점상 연합, 공무원 노조, 철거민 연합이라는 현수막을 적은 사람들인데 바위처럼 살아가 보자라는 노래가 시작되고 이 장면을 배치를 계속 보여줘요. 이 화자가 계속 보고 있고. 네. 근데 저는 이게 결국 황정은 작가님은 이게 노동 소설이라는 게 주인공도 알바를 어쨌든 그 일상 속에서 하고 있고 이 노점상 연합과 이게 철거민 연합 이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보면서 같은 노동자들인 거죠. 약자들이고 이런 것들을 작가님은 은연중에 이 장면을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걸 제3자의 입장에서 알바를 하면서 화자가 이 모습을 지켜봐요. 그냥 거의 어떤 논평도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열리고 있다. 이런 거만 이 소설이 재밌는 게요. 아까 뭐 녹두 장어 얘기도 그렇고 정작 그 숨은 마음 그런 것들 그대로 드러내면 당연히 좀 얕아지겠죠. 왜냐하면 마음이 그런 의도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너무 해석의 여지가 좁아져요. 그런데 여기는 숨은 의도는 그러니까 정작 모든 사람들이 그 내면에 있는 그 마음가짐이랄까 내면의 흐름은 다 숨겨놓고 외면의 그 행동들 액션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난 이런 거 이런 거 봤어, 이거 봤어, 양손에 폈어, 뭐 이렇게 멘트 치고 있고 계속 액션밖에 없어요. 완전 다 액션으로 가는데 의미 이런 거 없어. 그냥 액션만 보여주는데 의미는 니들이 알아서 찾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요. 여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그 시위를 바라본단 말이죠. 요런 걸 독자가 봤을 때 결국 작가님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싶었구나. 어떤 걸요? 노동자들의 애환을 강조. 저는 끝까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요 장면이 근데 그냥 궁금해서 이 장면 계속 나오죠. 이게 왜 삽입됐을까요? 왜 화자는 이걸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마지막에서요? 요 장면에서도 그렇고 중간중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시위하는 장면이. 네. 왜 나오는? 이때 당시 그 노점상 철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컸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그쯤에 들어갔다. 그 명동도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됐었잖아요 한때. 그래서 들어갔다. 그런 것처럼 저번에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이래서 그 소설에 이게 나왔다. 그렇죠.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호텔. 네, 네. 그런 시위 장면도 나왔죠. 분향소 나오고 막 이런 장면. 맞아요. 네. 그때 직접적으로 나왔죠. 딱 그리고 이름으로. 아예 이 전 책 2012년도 거를 할 때는 용산 참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뭔가 시기적으로 이것 때문에 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나눠봤었고요. 저는 소설의 기법상 그러니까 작가들이 어떤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데 그걸 은연중에 이렇게 좀 살짝 이거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고 이게 소재 같은 걸로 살짝 그러니까 주인공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걸 봤어. 요 정도로 좀 뭐랄까 부끄럽게 드러내지 않나. 요게 요런 게 이제 요즘 소설의 경향성인가? 저는 이 정도면은 부끄럽게 뭔가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전면에 드러냈다고 봐요. 이런 노골적으로. 네, 이런 그 연합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이름을 맞아요. 드러내면서 저기 뭐 시위를 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전면에 드러낸 게 아닌가. 맞아요. 이 정도의 주제의식을 나는 갖고 썼다.
라는 것을 드러낸 게 아닌가. 계속 밀어붙여서 한번 100일 쪽에 요게 이제 잠시만. 예. 잠시만. 네. 예,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 멘트는 마지막에 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한 이 노동에 대한 응원의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 소설이. 저는 그렇게 해석했는데 그게 맞는지는 그게 이제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럼 지나가면서 이제 나중에 네.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100일 쪽에 저는 이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인상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읽어볼게요. 이게 말이 겹쳐지는 부분이에요. 나와라 하면서 뭐 노조 사무실 하면서 쫙 나가죠. 그다음에 중간에 또 말이 겹쳐요. 실크 80%, 스카프 10,000원. 양산도요. 자외선 차단 안 되는 게 있어요. 나와라. 로베르타 디 까메르노 웬 말이냐. 자외선 차단 노점상 됩니다. 안 되는 생존. 양산 쓰시면 물러나라. 김이 생겨요. 구청장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라 가볍고 컴팩트합니다. 방수 완벽하고요. 아줌마 빤스는 국산이 좋아. 국산 사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 읽어보면 이 맥락이 그러니까 두 개의 목소리가 겹쳐져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 이게 진짜 블랙 코미디인가? 되게 웃기기도 하고 좀 되게 기괴하기도 하고 이 문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네. 계속 그 뒤에 적어도 몇 페이지 뒤까지 계속 비슷한 게 연결이 돼요. 한번 훑고 나서 다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카메라 뭐 지상파 카메라 찍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 사람 나오죠. 정치인 안녕하십니까. 네. 이것도 되게 웃긴데요. 천막 안에 갑자기 정치인 들어와가지고 구청장이죠. 구청장 후보 위모입니다. 손을 얼떨떨해서 맞잡았다. 뭐 그래 쭉 이런 구청장이 이런 걸 물어보죠. 네.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내 눈을 들여다보며 행사 취지를 물었다. 모르겠다고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곁에서 그의 보좌가 아닌 듯한 남자가 대답했다. 이웃돕기 바자회인데요. 매년 이 자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결국 정작 그 알바생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데 옆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거예요. 그 위모라는 구청장과 보좌관이 서로 자문자답을 하는 거죠.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며 구청장 후보가 나를 향해 부드럽게 웃었다. 그러면 이 행사에서 나오는 이익금은 어떻게 쓰십니까? 나라에서 단체 지원금은 좀 나옵니까? 하고 그가 내게 물었다. 곁에 있던 남자가 또 나서서 작년엔 이 단체가 구청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요. 이것도 저는 되게 한마디로 풍자죠. 정치인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치 관련한 캠프에서 몇 번 일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대선 캠프, 대선 캠프요. 시장 캠프, 총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걸 몇 군데 거쳐봤는데, 네. 사실 저도 이 주인공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내가 지지를 하기 때문에 와서 열성적으로 도운 적도 있었지만, 약간 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 나온 주인공처럼 이 바자에도 사실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띠고 있는 이 그런 행사죠. 근데 그거와 다르게 이제 자기만의 목적을 가지고 이분은 자기 알바비 벌려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그렇게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또 그런 데서 일하다 보면 또 뭐 국회의원이나 뭐 어떤 후보들을 모시고 이제 이런 바깥에 있는 행사를 찾아가는데 모든 게 그냥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하고 무슨 대답을 하고. 진짜 짜고 치는 고수톱이네. 네. 그리고 저조차도 어쩔 때 이제 어떤 행사 장소에서 그 정치 관련한 행사 장소에서 일하고 있거나 그러다 보면 갑자기 어디서 TV에서 많이 봤던 국회의원이나 뭐 어떤 시장 후보가 와가지고 지금 이게 행사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유명 정치인이 와서. 네. 근데 저 역시 여기서 다른 생각을 하고 가만히 서 있었는 상황이 대다수였어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행사가 뭐였지? 갑자기 멍해질 때가 있죠. 네, 멍해져요. 그치. 그러다가 이제 멍 때리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주위에서 이제 보좌관 같은 사람이 이미 그 사람을 이제 알고 있죠. 자기 후보가 행차하는
장소에 어떤 행사가 벌어지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저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훨씬 알고 그 있죠. 행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쇼라는 거죠. 쇼네요, 진짜. 네. 와. 약간 그 뭐 군단장이나 대대장이 부대 방문을 할 때처럼 그 질문과 대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럴 때도 네, 항상. 맞아요. 네. 네. 요즘 잘 뭐 지내는가 하면 잘 지냅니다 하고 딱 그 정해져 있잖아요. 뭔가. 맞아. 네. 그렇게 말해야 돼. 지금 진짜. 보고 있는 뭐 무기의 재원은 어쩌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누군가는 거기서 그걸 정확하게 외우고 있죠. 정확하게 외우고 있죠. 네. 한 명은 있어요, 무조건. 네, 한 명은 네.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 그렇죠. 아, 그래서 전속보관 같은 분. 이 장면이 너무 웃겼고 블랙 코미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오줌 마려워서 구청에 들어가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시위대를 좀 마주치고 그런 장면. 저는 놀라운 게 이 네. 네. 구청안 상황은 구청 밖의 상황과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어떻게 다르죠? 평화로워요. 아 맞아요. 그냥 일상적인 업무. 네. 네, 일상적인 업무고 쾌적하고 평온해요. 진짜 그래요. 네. 심지어 그 안쪽에 뭐 구체적인 것까지 안 나왔지만은 약간 세련된 느낌까지 들어요. 네. 진짜 그게 문장으로 표현됐죠. 네. 맞아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죠. 아이러니하다. 네. 다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이 구청의 어떤 횡포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 네. 그 안까지는 절대 못 들어와요. 네. 못 들어가죠.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 바깥의 소리며 더운 공기들이 차단되었다. 네. 안에 있는 사람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 안 써요. 네. 음. 맞아요, 진짜 그래요. 공무원들이 동요할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죠. 전혀 동요하지 전혀 안 그렇죠. 않습니다. 아, 일상이다. 적어도 촛불 시위 정도 되는 몇백만 규모가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어떤 그 밀접하게 관련된 몇십 명이 와서 하는 또 언론이 주목하지 않는 시위는 그 안에 그 어떠한 동요도 없다.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이 창구에 있는 그 일반 뭐 구청의 창구에 있는 공무원일지라도 네. 내일 아니거든요. 네.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맞네. 그 똑같이 이 밖에 있는 시위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구청장을 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맞네. 네. 하지만 내가 관여된 일은 아니거든. 내가 어. 신경 쓸 일 아니고 내가 어. 책임질 일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 힘도 없는데 뭘 네. 하겠어. 그리고 아우 귀찮아. 그냥 어. 지금 내일 하는 거예요. 맞네. 네. 주인공은 이 그렇죠. 바자회에 참여한 것부터 구청장 후보와의 대화부터 이 구청 안의 상황까지 계속 아이러니한 상황만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그 아이러니. 네. 그걸 드러내는 거구나. 이건 처음 접하는 사람은 참 신기하다. 그죠? 이게 뭐지? 네. 뭐지 그 정도? 네. 외부인이니까요. 네. 왜 안과 밖의 상황이 이렇게 다른 거지? 네. 또 그런 것도 나와요. 나중에 이제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밀짚 모자 쓴 남자가 그 생존이라는 팻말을 들고 있어요. 단어 생존. 네. 상당한 시간 목에 걸고 다닌 듯 그의 생존이 너덜너덜했다. 한동안 서로 바라봤죠. 그것도 사라져요. 이것도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바라보고 있는 저 아저씨는 생존이 미급한 그런 상황인데 나는 별 상관이 없어. 내가 무슨 상관인가.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뭐 배고팠다. 근데 밥을 먹지 못했구나. 비는 더 내리지 않았고 구름은 깨끗한 빛깔로 부풀고 있었다. 중간중간 맑은 날씨도 나와요. 비도 내리지만. 네. 이것도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건 어떻게 보면 거대한 아이러니인가? 저는 이 중간에 잠깐 등장한 밀짚 모자 쓴 아저씨, 네. 그러니까 팻말을 목에 매달고 있는 맞아요. 이분은 생존. 그 아까 시위들이랑은 조금 다른 종류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구청 그럴 앞에 수도 있네. 가보면 네. 이렇게 늘 시위가- 이렇게 집단적 조직적으로 와서 하는 시위가 있고 맞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그날 어떤 이벤트처럼 모였다가 하고 싶을 만큼 이제 시위를 하고 약속된 시간만큼 맞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분들이고 여기 나온 밀짚 모자를 쓴 남자분은 그냥 느낌은 그 조직 아까 시위한 그 단체하고는 관련 없이 자기만의 어떤 사연을 팻말로 이렇게 조밀하게 써가지고 맞습니다. 구청 앞을 매일같이 서성이는 아, 그런 분들도 또 있습니다. 많죠. 예. 맞네요. 맞는 것 여기 같아요. 여기 근처에
저기 한강로 네. 이제 국방부 앞에 가면 1인 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 거기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달라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국방부 앞에. 뭐 진짜. 그렇게 이제 1인 시위를 하는 느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 명이 모이잖아요. 네. 그럼 아저씨는 무슨 일로 왔어요? 음. 서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맞아요. 네. 서로 친해지고 네. 그냥 서로의 오죽했으면 그 사건을 공감하고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네. 자, 이제 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5만 원 받습니다. 5만 원 받고 스카프 양산도 이제 선물로 받고 집에 가는 길에 그 보리개떡 파는 그 아저씨 피로에 눌린 듯한 모습도 봐요. 그리고 네. 마지막 장면, 이 마지막 장면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녹두가 텔레비전 틀어놓고 거실 바닥에서 졸고 있죠. 녹두의 머리에서 목화를 닮은 낮잠 냄새가 났다. 그다음에 녹두가 이제 내가 이제 너무 피로해서 자니까 잠꼬대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잠꼬대를 한다면 녹두가 나를 흔들었다. 뭐라는 거야 그거 시야? 내가 뭐라고 했어? 로베르타 어쩌고 이태리 메이커의 제조는 중국입니다. 아 그거 노래라고 잠결에 대답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나요. 네. 이제 요 얘기를 좀 마무리 겸해서 이 소설의 전체 의미나 아까 이제 한삼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그런 거 얘기하고 이제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이제 마지막 멘트에다가 이제 다 얘기를 좋습니다. 실어서 하자면 네. 저는 이제 노동자들이 등장하죠. 근데 맞아요. 그들을 응원하고자 만든 소설은 아닌 것 아니다. 같아요. 네. 각자 자기의 생존은 각자 다 위협당하고 있어요. 살면서. 태어난 이상 어떤 종류의 위협이든 다 겪게 되는 거고요. 그럼요. 그게 종류가 다를 뿐이고 여기서 주인공은 그냥 단 한 가지 목적으로 그 장소에 있는데 이 소설은 그냥 그날따라 아이러니한 상황을 계속 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상관하지 않아요. 네. 내가 뛰어들진 않죠 그 현장에. 그렇죠. 그냥 자기 목적 각자 모두가 자기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시위대의 구호와 그 다음에 물건을 판매하는 바자회 네. 그 알바생들의 구호가 그 판매 구호가 계속 뒤섞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외침이에요. 세상은 각자의 외침이 섞여서 계속 들리고 있는 거고 네. 누군가 내 얘기를 뭐 들어주면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 제3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섞인 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그렇게 귀 기울여주지 않아요. 와.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이 소설의 속뜻은 그런 걸 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진짜 냉혹한 냉철한 세상이네요. 나 제3자 입장에서 뭐 하는 건가 그냥 네. 관심도 없고 그냥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 그렇죠. 아무리 뭐 시위하고 뭘 해도 뭔 네. 상관이야. 예. 뭔 상관이야. 근데 되게 좀 서늘하다. 좀 서늘해지네요. 거기 보니까. 그런가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뭐 뭔가 이제 저 같으면 제가 많이 썼던 주인공이 갑자기 뭐 히어로는 아니지만 그 막 이제 뭐 거의 노동자들을 뭐 도와준다든지 뭐 어때 그러면 더 그럴 수 없겠죠 현실적으로. 갑자기 말바로 가서 뭐 거기 뭐 아무튼. 네.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마지막 잠꼬대의 의미는 네. 내가 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거. 네. 나는 나의 말만 그들의 말은 전혀 이제 없고 네. 내가 그냥 이것도 내 말도 그냥 내 말이라기보다는 엄격하게 보면 판매하려고 양산을 팔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문구일 뿐이잖아요. 네. 별 의미 없는. 네. 자기가 했던 말 외에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대박이다. 네. 이런 해석. 네. 놀라운데요. 네. 그냥 저만의 해석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100% 네. 공감. 레노님은 이 소설 어떻게 보셨나요? 궁금하네요. 저는 한 2문장? 1.5문장으로 말을 해보자면은 굉장히 순수한 눈빛으로 바라본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네. 네. 바쁘다. 여기서 뭐 이 글쓴 이 화자의 감정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냥 하지만 이제 보이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굉장히 담백하고 사실적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이렇게 순수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복잡한 이 현대 사회에 굉장히 많은 한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의지들이 표명되고 있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바쁘니까 바쁘지. 바쁘니까 내일 해야 돼. 알바 해야 돼. 내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지. 내일만 하기도 바쁘니까 그죠. 뭐 어쩔 수 그런 없어. 현대 사회를 보여주는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훈훈하게 하나의 뜻으로 이제 좀 좁혀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저도 설득이 됐습니다. 이게 굳이 노동자들의 애환을 위로하는 소설이 아니구나. 노동자의 애환이 너무 안 나오지 않나요? 내가 잘못 봤구나. 이런 저한테 놀라운 변화예요. 저 100% 공감합니다. 그 맞는 말 같아 진짜. 바쁘다 현대 사회와 그리고 내 거 하느라 어쩔 수 없다. 좀 서늘한 사지만 좋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네.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마무리 멘트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1시간이 조금 넘었죠. 굉장히 긴 시간을 저희가 했는데 여기까지 저희가 황정은 작가님의 양산벽이라는 작품을 감상을 마무리하겠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은 좋아요도 남겨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